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1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간밤에 증시는 편한 밤이 되질 못했습니다. 일단 전체 이렇게 지수들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더 많아 보여서 일견 좀 괜찮은 흐름인데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수 흐름이 딱히 좋지가 않네요. 일단은 최근에 한번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멋지게 한번 상향 랠리를 펼쳐줄 것처럼 시장이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완전 안정화가 돼서 내려가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고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증시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FOMC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제 2%대로 보면서 움직인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더해졌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한 2% 정도까지 한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기준으로 한 2%대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개똥 아주 잠시 눌러준 공포였고 잠시 눌러졌던 공포였고 다시금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나스닥을 필두로 한 미국장의 강한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전조 증상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는 1.6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었던 게 사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미국 10년 채권물의 이제 그 흐름인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FOMC 발표 이후에도 크게 낮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6%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3시에서 4시를 넘어가는 기점에 1.7을 뚫고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이때 우리는 장이 종료가 돼서 우리는 정규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장이 끝났다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해외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라던가 아니면 S&P 500 선물 지수라던가 이런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슈팅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사실 이미 굉장히 강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에 여전히 시장이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지날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60분 봉에서 바로 1% 이상 내려 꽂으면서 떡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선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올랐다가 내려오는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 관측됨에도 나스닥은 꽉꽉꽉 채워서 강한 하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뿐만 아니고 올려둔 높이가 있었던 S&P 500 다우존스까지도 다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약세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그 채권 금리 상승, 장기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공포, 리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반영된 거는 미국장에서만 반영이 됐고 유럽장과 아시아장은 현재 반영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에서 이제 선물 옵션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요. 이런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흐름상에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자금 흐름 괜찮았고 다만 이제 장 막판에여서 기관이 코스피 지수를 좀 신나게 집어던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더했지만 사실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소식이라든가 나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애매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코스피 선물 지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당일에 샀다가 다음날 다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순매도 폭을 점점 늘려나고 있습니다. 일견 중간에 지수가 오를 때 매수 폭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지금 만기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 순매수 포지션으로 물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개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지수 쪽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강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짝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좋은 흐름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초반부터 해서
좋은 흐름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스윙 포지션에서 변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하게 대응하자라고 해서 완화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조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단 관리를 통해서 지금 수익 구간에 올라간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런 종목들 현금화해서 현금화 비중을 다시 높이는 전략으로 지켜보신, 당분간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이 애매할 때는 결국은 또 테마 종목들이 날뛰면서 테마성 단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당분간은 좀 어려운 수급 섹터를 짚어가면서 단타로 발라먹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뉴스 세 가지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에서 이런 내용도 더해졌어요. 네, 이제 프랑스와 파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를 비롯해서 이제 중요한 중요 지역들, 인구 밀집 지역들에 대해서 4주간의 이동 제한 조치를 다시 추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 세 번째 이제 봉쇄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시금 확진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미 사실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게 더해지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데는 채권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금방 그런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의 품질 논란, 워낙 급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부작용 이슈는 피할 수가 없죠. 어떤 제품이든. 그래서 그런 품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이게 3차 재확산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재확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꺾여서 코로나 정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봉쇄 조치를 추가로 해야 될 정도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우리의 염원은 아직 이루어지기가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 우량주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왔던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조업 기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이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내 주력 종목들, 그리고 내 주요 종목들이 어느 섹터에 속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확산세가 한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면밀히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유럽 기준으로 해서 이제 18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약청에서 EMA죠. 네, EM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혈전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3월 중순쯤부터 해서는 3월 한 11일 정도부터 해서는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멈춰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 일부는 연구해볼 소지가 있지만 증거와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백신 투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이거를 백신을 투여를 하지 않았을 때 잃을 수 있는 손실을 가늠해봤을 때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을 내세웠죠. 그래서 여러 이제 EMA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단했던 백신 접종을 다시금 재개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좀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이제 공급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약 사례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 이슈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뿐만 아니고 이제 유통까지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급량이 작고, 그래서 투여량이 작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적은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가면서 거의 모든 몽둥이를 다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개발된 아무래도 백신, 이런 치료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이슈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혈전 부분은 사실 화이자에서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이슈인데 이걸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전 세계의 전 국민이 각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치권의 셈도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도 더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도 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백신 투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제 순서가 온다라고 뭐 어떻게 되는 걸 아직 마음에 정리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시장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약품과 관련된 상식들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어제 상장을 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침 대바람부터 그냥 바로 상한가에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100%가 오른 시초가로 출발을 했고 그 시초가에서 또 바로 30%가 뛰어서 따상에 성공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번도 장중에 풀리질 않았고 계속해서 매수 잔량이 늘어나는 흐름 보여서 오늘도 아마 굉장히 강세장이 될 텐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이슈와 엮여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 약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약세장에서 오히려 튀는 아이템이 되면서 좀 주도 섹터가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 시장에서 따상에 대한 따상 플러스 그 다음 추가로 또 상한가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확히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따라잡아서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은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따상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은 12조 9천억 거의 13조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대하고 있는 매출 규모가 거의 1조 규모까지 최대 기대가 됐고 현실적인 기준에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한국의 CMO 시장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48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갈 여지가 많다.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더해졌을 때 투자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네요. 만약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로 상한가를 가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동이 상당히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 SK케미칼은 지금 심지어 어제는 빠졌었죠. 네, 그리고 빠진 거에서 추가 낙폭까지 만들어서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는 주주들에게 굉장히 심장 마사지를 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로 물타기를 한다든가 자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이쪽 섹터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일단 당분간 추세를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SK케미칼 지금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어제 오전에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 시초가 근처에서 굉장히 강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대부분 다 개인이 받아가는 흐름이 관측이 됐었는데 오전 한 11시 12시를 넘어가는 기점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매도해놨던 자금들을 좀 주워 담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매수했던 주체는 장을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밀려 내려온 부분에서 실망감으로 물량을 던진 거는 개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이 인가장 많은 물량을 던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급 흐름상으로는 좋은 지표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이야말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